학원의 목표가 이겁니다. 목표.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셔가지고 이제 경매를 배우는데 왜 배우느냐? 좀 돈 좀 벌려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전에 1억 했는데 제가 1억 올렸습니다. 그래서 2억 이상은 벌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1인당 월 500만 원 연금 수령 시기를 앞당겨 가지고 빨리 경제적인 자유인이 되겠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유인.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500만 원 이게 부부 아닙니다. 1인당 월 500만 원 연금인데 이 연금은 제가 볼 때는요. 이 국민연금이 있는데 일단 국민연금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한 달에 145만 원 받아요. 매달 받는데 그래서 그렇게 못 받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가입을 요 밑에 보면 있나요? 55년생 제가 요들 하거든요. 베이비붐 세대인데 9만 명이 눈물의 조기형을 받는데요. IMF 터지고 왜 받는다 그러면은 여러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조기형 받으면 35 DC대 빼거든요. 그럼 70만 원을 받는 거, 사망할 때까지. 그 큰 돈인데 그거를 땡겨서 받는다. 수입이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리 이제 이 연금을 챙겨놔야 조기연금도 안 받고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요것도 가입을 이미 가입도 된다니까 있네요. 국민연금은 추납부 제도가 있대요. 2016년도부터. 그래서 이제 옛날에 한 번이라도 가입한 사람은 되고 추납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 되겠고 가정주부도 넣으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9만 원을 30년 넘으면요 평생 6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30년 넘으면은. 그래서 이제 9만 원을 여러분들이 가정주부도 꼭 넣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주택연금 있는데 국민연금 다음에 주택연금은 올해 또 많이 바뀌었어요. 나이가 60세에서 5살 다운됐어요. 55세 되면은 주택연금을 주도록. 그래서 우리 경매에서는 한 7억짜리를 한 3억, 4억에 날짜 받았어. 7억에 연금 받고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55세로 올해 바뀐 거는요. 55세로 5살 인하가 됐고요. 또 올해 또 바뀐 거는 근린주택, 근린주택이 또 포함이 됩니다. 근린주택이 뭐죠? 상가주택도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등기부상에 2분의 1이 주거가 되면은 주택은 주겠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바뀔 거는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도 올 시문에 보니까 이제 법이 지금 거의 다 확정되는가 봐요. 주거용 오피스텔 있죠, 오피스텔. 오피스텔도 지금 주택연금에 포함을 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우리 창원고등부 시티7 상남 아코르타워 이런 거 있죠.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포함을 곧 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됐다. 그래서 한 7억짜리를 3억 5천에 받아서 7억의 연금을 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 농지연금. 농지연금은 이거는 나이가 65세입니다. 65세인데 주택연금이 60세에서 55세 떨어졌거든요. 그럼 요것도 앞으로 60살 떨어지겠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농지연금은 여러 한 9억짜리 그죠? 전에는 공시가만 했는데 지금은 감정가가 한 9억 되면요 9억에 90% 줍니다. 90% 감정가에 90% 쳐준대요. 그럼 한 8억 1천만 되면은 월 300만 원을 8억 1천이 되면요 월 300만 원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부부 돌아갈 때까지.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9억 8억 얘기 나오는데 이게 경매에서는 낙찰을 얼마 되느냐? 보통 한 3억 정도 되면 낙찰됩니다. 3억. 그럼 3억짜리 같으면은 한 1억 정도 낙찰돼요. 1억 정도 낙찰돼 갖고 한 5년 지나면은 3억 감정 가액이 막 5, 6억 막 배 이상 돼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노후를 준비해서 지금 뭐 해야 되느냐? 돈이 없는데 그러면 지금 젊으신 분들은 농지연금을 앞으로 위해서요. 요거를 위해서 임대대부가 있죠. 공매에 보면은 우리 오늘 배울 겁니다. 임대대부. 빌리중에서 한국 노조정 못했어요. 빌리중에 있습니다. 1년에 뭐 30만 원, 40만 원 해가지고 농지연부를 5년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부터 농지연부를 지금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농지연부를 낙찰을 농지 임대대부를 배워가지고 낙찰을 받고 5년간 딱 갖다 놓으면 좋은 점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나이가 좀 들었어요. 60살 넘고 했는데 서로 돌싱돌남이 서로 만났어요. 그럼 돌남은 돈이 한 3억이 있대요. 근데 은행에 예금을 해놨는데 1억에 지금 정기예금이 1%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7만 원 받는데 7만 원. 그럼 3억이면 한 달에 20만 원, 21만 원 받는대요. 그런데 이제 돌남은 농지연부가 없어요.
농정부요. 근데 돌싱은 학원에서 경매를 많이 배워가지고 농정부를 미리 임대 대부를 미리 빌려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1년에 30만짜리, 50만짜리 이런 거 5년치 빌려가지고 딱 준비해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돌싱이 이제 제안합니다. 내가 당신도 혼자가 나도 혼자인데 나는 동정부가 5년 있으니까 내하고 합치기를 하면은 한 달에 3억 같으면 9억짜리를 3억 받겠죠. 그럼 3억 받으면은 9억 정도 되면요. 감정가가 한 9억 되면은 8억 정도, 90%니까 8억 정도 되면은 월 300만 원. 부부가 사망할 때까지 120세가 살아 상관없어요. 그래도 300을 주는 겁니다. 그럼 괜찮은 거죠? 그럼 이제 돌남 입장에서는 21만 원 받다가 정기예금 한 300만 원 받고 좋은 부인도 없고 합치기 할까요? 한 개는 서로 하재. 손을 잡았대요. 그럼 잘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농지에 대해서 관심을 지금부터 가지면 됩니다. 그게. 자, 상가연금. 상가연금은 바로 우리 오늘 사려놓습니다. 경매에서 1차에서 월세를 잘 받는 상가 낙찰받아서 연금을 챙긴다.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연금을 빨리 500만 원 챙기게 됐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거. 평생현역. 이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50세 되면 거의 퇴직을 하거든요. 그럼 앞으로 한 3, 40년간 일할 준비를 해야 돼요. 원장님은 많은데 원장님 유튜브 합니다. 유튜브. 그래서 뭐든지 자꾸 긍정적 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제가 그죠? 제가 작년에 유튜브를 배울까 하다가 배웠어요. 서울 올라갔어. 창원에서 서울에 4번 갔습니다. 3시간짜리 4번 일요일마다 KT 타고 새벽에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4번 배한 그게 건이 돼가지고 지금은 구독자가 15,000명이 넘었어요. 넘고 강좌도 540강좌를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래 전국에 난리가 났어요. 이 법학 박사께서 이렇게 좋은 강의를 오픈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 해가지고 책도 4권짜리도 32만 원 파는데 줄줄이 사갑니다. 집에 든다고 많이 사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유튜브를 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어요. 앞으로 뭐 10년을 더 할지 20년 더 할지 뭐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평생연역으로 달리는 길을 저는 유튜브로 이제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학원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유튜브로 플러스해서 너무 막 즐겁고 알려주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생연역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등에서 영수증 5개. 1등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법정에서 영수증 줍니다. 1등짜리 영수증. 이거 받아보면은 대출에 가라고 아줌마들이 막 명함 줍니다. 1등 받은 사람만 명함 줘요. 볼펜도 주고. 떨린 사람 안 줍니다. 그래서 1등을 빨리 해가지고 영수증 5개 받아. 그럼 이 이야기는 등기 필증을 5개 빨리 챙기라 이 말입니다. 이전해가지고. 금액 큰 걸 필요 없어요. 잔잔한 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눈물에 조기연금을 안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보시면은 대강 설명드렸고요. 조금 제가 소개를 하면은 저는 이제 신한은행 지점장입니다. 그죠? 신한은행 지점장 출신이고 신한은행 여신관리부에서 옛날에 이제 본점 여신관리부에서 7년간 경매를 했어요. 여신관리부에서 7년 하고 그게 이제 건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죠. 저도 야간 고등학교 나오는데 고등학교 나오고 야간에 학사를 할까 말까 하자 했습니다. 학사를 마쳤어요. 4년째. 그 다음에 경남대학교 또 학사를 마쳤고요. 또 석사과정도 2년 반이 또 할까 말까 또 했습니다. 또 박사과정도 또 할까 말까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박사까지 딴 겁니다. 그 여러분들도 기회가 닿으면은 할까 말까 망설일 때 하는 쪽으로 자꾸 달려버려야지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그냥 에이구 유튜브 배워 마겠노 이래 삐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유튜브 배워서 마겠나 그러면은 여러분하고 인연도 없는 겁니다. 지금 전국에 막 팬들이 많이 왔는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을 때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일 때는 무조건 하는 쪽으로 아시겠어요? 예쁜 여인이 나타났다 꼬실까 말까 하면 꼬시는 쪽으로 무슨 말 있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표는 정해놨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분들은 주로 오전반이니까 이렇게 18일차 45시간 강의를 들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요 보면요, 노년에 부부가 월 적정 생활비가 전국은 225만원, 서울은 271만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후에
미리 이게 연금을 1인당 한 500만 정도 해놓으면 괜찮겠죠? 막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빨리 달성하기를 바랍니다. 자, 요 보니까 써놨죠. 그래서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집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한 노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최보랑 선생님이 주택연금을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농지연금은 다음 시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주택연금을 조금 상세하게 들어가는 걸로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요 강좌를 제가 한 번씩 이어놨죠. 요거는 집에서 여러분들 시간 날 때 들으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황경진 322강 오른쪽 거는 네이버에서 들어도 돼요. 네이버에서도 황경진 524강 그 네이버도 다 올려놨으니까 유튜브 듣든지 네이버 듣든지 집에서 휴대폰이나 PC 대형 TV 마찬가지입니다. 들으면 됩니다. 그 들어보면 되는데 이거 써놨죠.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 개정되었대요. 금년 4월 달에 55세로 60세에서 55세로 떨어졌고요. 농지연금도 또 개정을 시켰대요. 금년 1월 달에 경매, 공매, 낙찰 받고 나면 바로 안 되고 2년이 지내야 주겠다 이 말이고요. 연적하는 것은 옛날에 작년만 해드렸어요. 원장님이 저 파주에 9억짜리 농지를 3억에 낙찰 받아가지고 한국노후청공사에 농지연금 해주세요 그러면은 해줬습니다. 파주 거라도. 그러면 한 월 300만 부부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는데 지금은 안 된대요. 안 돼. 그게 더럽다 이야기죠. 보고 싶다 이야기죠. 차원 사람이 저 파주까지 낙찰 받아갖고 9억짜리 3억에 받아갖고 월 300만 원씩 타가는 거 보니까 밉다 이야기죠. 그래서 바꾼 것이 경공매로 낙찰 받았다 하면은 2년을 지내야 된대요. 2년 지내고 그 다음에 파주가 안 되고 원장님은 또 창원에 계시니까 창원에서 연접한 고성, 김해, 함안 뭐 요런데 고성군, 함안군 뭐 요런데 해야 되지 파주가 저 경기도 파주 그건 안 된대요. 이해가시죠? 그건 이제 그거는 이제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자꾸 개정이 돼요 뭐가. 그래서 주택연금도 올해 또 개정이 될 게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거용 옵스텔 또 올해 또 개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거용 옵스텔이 싼 게 있으면은 여러 시티세븐이나 상남 아쿠르타워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좋은 게 절반 떨인 게 있으면은 사놓으시면은 여러분은 감정 가격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524강을 보면요, 요건 아까 말씀드렸죠. 유튜브나 또 어디 갔다 하겠죠? 네이버. 네이버에서 황경진 524강 치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주택연금을 알면은 노후가 두렵지 않다. 뭐 이런 주제를 해놨는데 이런 거를 많이 들어보셔야 됩니다. 요 이어난 거는 여러분들이 꼭 좀 들어보라고 제가 이어난 겁니다. 시간 내갖고 잘라가지고 붙여가지고 이게 21페이지인데 오늘 교재가 21페이지예요. 21페이지 만들려고 하면은 제가 만들어도 3일간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냥 덜렁덜렁 만들지 아니에요. 막 구상해서 내일 교육을 강의를 뭘 할까? 그죠? 내일 모레 강의를 뭐 할까? 그거 다 구상해서 넣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조금 보면요. 이러한데요. 가입 연령이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다. 만 55세 이상. 아무라도 한 사람만 55세 이상이 된대요. 자, 그래가지고 확정기간 방식은 만 74시간.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여러 10년간만 확실하게 받겠다.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 주택연금이 100만 원 받는데 10년간에 200만 원 받겠다. 250 받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확정기간 방식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 나이가 조금 젊을 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우대 방식은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 요거는 이제 아주 금액이 1억 5천 이하짜리 작은 거 좀 우대 받고 하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외국인 혼자든지 외국인이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택연금 안 된대요. 외국인. 그래서 예로 남편이 한국 사람이고 부인이 베트남 부인이다 그러면 그거 된대요. 그거는 자, 그다음 봅니다. 9억 원 이하. 9억 원. 부부 기준 9억 원 이하라야 되는데 다주택자라도 된대요. 다주택자. 집이 2개, 3개가 해서도 9억 원 이하면 되고요. 만약 9억이 초과되면은 2주택자는 3년 이내 한 주택을 팔겠다 이런 조건을 달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집이 3개라도 상관없다. 합계 9억 이하면 되고요. 9억이 초과되면 2주택자는 뭐 빨리 한 개를 팔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주택 보유소입니다. 주택 보유소.
이번 게는 대상 주택은 시가 9억인데 여기에 또 올해 바뀌는데요. 조금 이따가 바뀔 겁니다. 공시지가, 공시지가로 바뀔 겁니다. 공시지가. 그러면 공시지가에 9억 같으면은 시세가 한 12억 정도 전후로 아마 들어올 겁니다. 범위안에. 그 사람들도 된대. 그 다음에 이제 노인복지주택. 그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상가 등 복합용도 주택은 전체 면적 중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 경우에 가입합니다. 자, 이겁니다. 걸린 주택이 상가주택이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됐는데 올해 법을 4월 달에 바꿔가지고요. 2020년 4월 1일부로 상가주택도 등기부상에 주택 면적이 절반이 넘다 그러면 그것도 받으면 돼요. 예로 상가가 1층은 상가고 2, 3층이 주택이다. 오케이. 된다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이제 그런 거는 주택임금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여기 써놨다, 이죠. 복합, 이제 보통 일반 주택은 다 되겠죠. 당연히 됩니다. 되는데, 노인복지주택은 조금 특별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많이 씁니다. 상가주택. 상가와 주택이 있는 건물도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 등기부상의 주택 면적이 2분의 1 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등기부상. 면적이 넘다. 이 말입니다. 자, 거주 요건은 주택형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되는데 해당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는 가입이 안 됩니다. 해놨더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금 전세는 대출이 있는 경우 많이 있죠. 연금 몇 개나 대출이 있습니다. 그럼 대출은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주택금융공사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끄면 됩니다. 끄고 하는 쪽으로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야기는 월세는 무한대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무한대. 월세는 보증금 없는 월세. 사월세 개념이 있죠. 그런 거는 예를 1년치 다 받는다. 대학교 앞이다 그러면 다가구인데 대학교 앞에 뭐 학생들한테 연초에 1년치를 월세 다 받는다. 이런 건 상관없어요. 보증금을 소액 보증금 빼앗고 싶어서 아마 보증금을 자꾸 없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는 무한대 받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며 보증금 없이, 그죠? 한 명이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증금 없는 월세는 괜찮대요. 보증금 월세는. 그 다음에 이제 채무 관계자, 그죠? 그 다음에는 뭐 큰 문제는 없고요. 요거는 문제가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인출한도가 있어요. 인출한도. 인출한도는 대출 상환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 전세자금, 대출 빼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전세를 내줘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할 때 대출 상환용으로 한 50% 정도, 이렇게 이제 뺄 수가 있다, 이야기입니다. 뺄 수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기존 대출 있는 사람은 대출을 끄든지, 보증금 있는 거를 결제하든지, 막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이야기네요.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이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받는 게 있고, 혼합하는 게 있고, 대출 상환 방식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확정기간 우대 받는 게 있어요. 10년간, 예로 65살부터 74살까지 10년간을 우대 받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나는 싫다. 막 죽을 때까지 100이면 100만원, 150, 100원 받겠다. 이렇게 좋아요.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으시면 되고요. 자, 이런 거죠. 지금 그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여러 3, 4 가지고 있으면서 나이가 들었습니다. 퇴직을 했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야, 너가 3명이서 한 달에 30만원씩, 그 다음서 90만원 매달 들라라. 한 달은 들어옵니다, 한 달. 그럼 2달 때부터는 짭니다, 배우자가. 자식의 배우자가 짜는 거예요.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돈이 어디 있노, 이게.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러면 타락을 생겨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아파트를 3억짜리를 3억 몇 개는 누가 못합니까? 그러지 말고 6억짜리 거린주택을 3억에 사가지고 월세도 받아 챙기고 내도 살고, 그죠? 주택연금도 6억에 받고, 그런 좋다면 전략상으로. 그런 건 이렇게 실물을 볼 겁니다, 오늘.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금액은 이래요. 금액은 대강 보니까요, 여러 60살이다 이렇게 하면요, 60살이다 3억이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거는 확정이네요. 확정. 이거는 확정 기간이 받는 거니까 요거는 그만 맨 확정 기간을 정해 가지고
이리 받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우리하고 조금 확정 기간, 예로 20년인지 15년인지 해가지고 3억이면은 이렇게 준다, 뭐 이런 겁니다. 주는 건데, 요거보다는 우리는 주로 종신이 중요한데, 종신은 뒷페이지 있어요. 뒷페이지 있는데 조금 더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 밑에 봅니다. 10번. 거제시 남부면에 이런 주택이 나왔어요. 9억짜리가 한 2억 8천에 31불들입니다. 그럼 요런 걸 우리 사가지고 9억에다가 맡기면은 딱 맞겠죠? 그죠? 주택연금에 딱 맞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제시 남부면에, 자, 근데 문제는 건물은 전부고 토지가 지부이다. 이게 좀 별로 느낌 안 좋죠? 토지 지부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10월 22일에 하네요. 19에 3679 한번 봅니다. 자, 여기에서 19에 3679 한번 봅니다. 자, 우리 구독션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말씀드릴 건데, 우리는 구독션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 선택이 되니까 구독션이 한 20년 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1, 2, 3단을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사이트가 좋아요. 자, 제가 번호 넣었습니다. 방금 그 앞에 번호를 넣었더니 뭐 나왔어요. 그죠? 탁 넣었더니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요걸 거제시에 보니까 9억짜리가 2억 8,400에 31% 됐다. 많이 들어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지. 자, 이렇게 보니까, 근데 문제는 토지가 171평인데 토지가 지부이다. 그래서 요거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지부인지. 요 쭉 보니까 토지가 여러 필지가 있네요. 여러 필지가 지금 쭉 있는데 요리 돼갖고 큰 필지가 2개 있고요. 나머지가 이 도로 쪽에 지분이 조금 걸려가 있습니다. 그건 상관없겠죠. 들어오는 입구에 서로 나눴으니까 입구에. 요거는 큰 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도로 쪽이니까 도로 쪽에 지분량이 나와서 요거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상관없고, 원래 큰 땅은 요 2필지가 있다. 2필지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 봅니다. 그럼 땅은 보니까 이래요.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뭐 큼지막하게 잘 지나왔네. 그죠? 잘 지나왔는데 9억짜리면 상당히 크죠? 차도 들어가고, 그죠? 이렇게 잘 지나왔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 3층짜리 2개 있대요. 특이하게. 2개가 있고, 요렇게 해서 이제 이게 번지가 있는 거 있죠. 요런 것들이 이제 도로로 조금 연결되는가 봐. 도로 입구가. 그래서 원래는 우리 경매에서는 항시 요게 경매 우리 땅입니다. 경매에서 놓은 큰 땅. 350번지, 350에 4번지가 있고, 3층짜리 건물이 2개 있다고 합니다. 특이하죠. 그럼 요 사가지고, 반은 팔아먹고 반은 주택연금 맡기고 이러면 되겠다. 그죠? 그래야 되겠고, 한번 봅니다. 350하고 350에 4번지하고, 그죠? 이거 보니까, 지금 여기서는 날짜 그렇네요. 다시 봅니다. (350번지하고) (350번지) 사이에 토지가 2필지가 말이죠. 2필지에 2층짜리 집이 2개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임차인이 많을 거예요. 임차인이 쭉 보니까 임차인도 없네. 임차인이 없어요. 없고, 자, 봅니다. 임차인이 또 특이하게 임차인이 없어요. 임차인이 없고 전부 다 소유자 쓴다 말이에요. 임차가 안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은행을 보니까 이게 창원 시내배 대출이 좀 많습니다. 시내배 대출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종합건설회사에서 이거 기금에서 감 들어오고 해서 빚이 조금 많네요. 11억 3천, 그죠? 뭐 이럴 때 했는데, 자, 이런 이제 주택이다. 그럼 요거를 우리가 우리는 자 목적은 주택연금을 이야기했으니까 31% 받아서, 그죠? 예로 3억에 받아서 9억 연금 받으면은 괜찮은 거죠? 그죠? 그러면은 9억에 이렇게 받는데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이거 봅니다. 이 표가 여기 정확하거든요. 이거 보면은, 자, 예로 9억이네. 9억. 그죠? 9억인데 내가 나이가 65살이다. 그럼 어디 됩니까? 225만 8천만 돼요. 225만 8천. 그러면은 여기에 낙찰을 내가 한
3억 정도 막 투입해서 취득세까지 넣어가지고 한 3억 들어갔는데 월 225만 65살인데 225만 8천 원을 받으면 일단 괜찮죠. 그 다음에 이게 이게 아까 3주잔 2개니까 3층이 2개니까 월세를 돌돌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그거는 무한대로 여러분이 이제 그냥 공짜로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제 경매를 배우면은 이렇게 연구가 됩니다. 되는데 경매를 안 배우면은 저 사업 뭐하겠노? 그죠? 한 달에 이자만 2억 빌리 뭐 2억 빌리면은 한 달에 이자가 뭐 한 50만 원 이렇게 나올 건데 뭐 돈도 안 되는 거. 그죠? 마구노 그러면 안 되고 9억이니까 아까 얼마 받았죠? 65살 간단하게 65살이니까 9억이다 이렇게 하면은 225만 8천을 받는다. 괜찮은 거죠? 그죠? 60살 같으면은 181만 원. 만약 55살 같으면은 138만 천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월세는 무한대로 받으면 된다. 자,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싶으면은 이 문의가 제일 중요해요. 어디다가 물어봐야 되느냐? 원점 전화하지 마세요. 이런 게 있어요. 땅은 1000평인데 건물이 20평이라. 주택은 될까 안 될까? 땅이 2000평인데 건물이 20평이 안 돼. 주택은 될까 안 될까? 애매하죠? 이런 건 저도 잘 몰라요. 들어보면. 그럼 그걸 어디 물어보느냐? 항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이제 각 지사가 있어요. 각 지점에 지역에 요거 같으면은 요 물으면 됩니다. 요 물어가지고 요 가면서 들어가서 요거 들어가서 내가 요거를 사오면은 요거를 내가 소유자가 되면은 얼마쯤 되겠는고 물어보니까 가격은 대강 요 밑에 표를 준다. 알겠죠? 그래서 자 건축이 되는 땅을 사는데 건축이 되는가 안 되는가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잘 몰라요. 건축과장이라서. 그래서 항시 구청에 건축과도 전화해야 되고 자 주택연금 어디 물어본다고요? 외웁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에 물어본다. 그죠? 한국주택금융공사 물어본다. 자 보겠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된다. 부부 중에서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요. 부부 기준에서 9억 이하 주택 소유자가 되는데 다주택자라도 합산이 9억 이하면 되고 9억 초과 두주택자는 3년 이내에 한 주택을 팔겠다 그렇게 하면 된대요. 자 평생 동안 가입자 또는 배우자에게 모두 거주를 보장한다. 거주 살 수 있는 것을 보장하고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 삭감 없이 100% 동일 금액을 연금을 준다. 100% 10원도 안 빼고 130살까지 살아도 준다고 합니다. 준다.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시까지 주는데 연금 수령증에 이혼한 배우자는 준다면 안 준단 말이가? 안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꼭 같이 살아야 돼. 이혼해 뭐 집안 봐. 단 재혼한 배우자는 받을 수는 없다. 재혼한 배우자. 보니까 영감이 주택연금을 한 250 받고 있대요. 들어보니까. 그러면 저기 독신이니까 내가 재혼하면은 내가 120살 살아도 주겠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그건 해지식이고 다시 재혼을 하고 난 뒤에 연금을 가입하고 이러면 되겠다. 그죠? 방법은. 자, 그 다음 봅니다. 주택연 예. 이 주택이 9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이 주택 그 연금에 가입 조건이 되시나요? 상관없어. 기준 시가 이제 올해 바뀐다는 것이 공시가격 9억을 하니까 시세로는 한 12, 3억까지. 자, 아까 배웠다, 이죠? 우리게 9억이 넘어도, 그죠? 아까 9억이 넘어도 아까 뭐라 했죠? 9억 초가 돼도 2주택자 같으면은 3년 이내에 처분되고 다주택자라도 9억이 하면 되고 하여튼 이제 지금 공시가격을 하기 때문에 시세는 한 10, 한 2, 3억까지는 될 겁니다. 그래서 걱정할 건 없어요. 그럼 아까 그거는 넘어 비면은 두 개 쪼개면 되겠더라, 아까 내가 보니까. 그죠? 반 두 개 쪼개가지고 하나는 팔아먹히고 반은 내가 주택금 쓰고 막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래서 그 다음 봅니다. 아래 이런 주택이죠. 우리 어령에 4억 8,400인데 1억 2,600까지 떨어진 주택이 신축 주택이 보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써놨죠? 주택이 두 개 넘어도 9억 초과해도 주택연금까지입니다. 방금 질문한 거는 475원 한번 들어보시도록. 그 다음에 걸린 주택도 된다 해놨죠? 55세 이상 상가주택 됩니다. 주택은 됩니다.
자, 요거 어린주택 한번 보죠. 12에 10 둘둘 하나. 자, 주택을 이렇게 주택이 참 많이 떨어집니다. 자, 한번 보세요. 주택이 어령에 나왔는데 어령에 경남 어령에 땅이 262평이고 건물이 71평이다. 한번 봅니다. 주택. 어떻게 잘 생겼죠? 깨끗하죠? 새로 지은 거죠? 뭐 걔한잖아 지. 그죠? 요런 거를 지으려고 하면요. 우리 감정가보다 사실 더 듭니다. 우리 동기가 고등학교 동기가 삼성 임원에 퇴직했는데 삼성그룹에 은행에 집 짓다고 오라 하더라고. 제가 갔어요. 부부들 다 초등해서 가보니까 이 집보다 못해. 내가 보니까. 그죠? 그럼 요거를 지으려고 하면은 얼마나 드느냐 보니까 감정 가격이 지금 4억 8,400이라. 이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제가 느끼는 게 입니다. 야, 저거 사갖고 주택임금 받아 못 뒀겠노? 근데 생각 들죠? 그죠? 내가 살면서 2층짜리 집이니까 내가 1층에 살고 주택임금 받고 2층은 전세 놨고 월세 안 났는지 그러면 내가 1억 2,600에 떨어졌으니까 그러면은 1억 600인데 4억 8천 약 5억이다 시작. 그럼 5억이다. 아까 우리 봤다 이죠. 5억이다 그러면은 예로 내가 나이가 5억인데 내가 나이가 예로 만 65세다 이렇게 하면은 125만 4천 받는다 이 말이죠. 매달 부부가 죽을 때까지 125만 4천을 받는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런 주택이 경매에서는 많이 나와요. 그 낙찰가는 미미합니다. 32%. 그죠? 자, 봅니다. 이게 자, 여기 보면 이래요. 이게 이제 주택이 있는데 보면은 임차인도 들어가 있어. 임차인이 6,500 들어가 있고 요 소유자가 자, 소유자 봅니다. 이 소유자가 건저당 잡혔대요. 은행에 이게 은행입니다. 은행인데 3억 9천에 건저당을 했다 해가지고 이자가 안 내니까 경매 들어갑니다. 그럼 뭐 3억 1천 하는 것은 원금이 3억인데 이자가 연체가 돼갖고 한 1,000만 원 붙었잖아. 5, 6개월 연체가 돼가지고 그래갖고 경매를 넣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은 은행에서 이 대출이 원래가 얼마 나왔죠 지금? 원금 3억 나간 집이라. 3억 나간 집. 나간 집인데 요게 경매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데 7명 붙었네요. 7명 붙어가지고 1억 5,300인데 자, 그럼 원래 대출이 여기서 1위 낙찰 받으면은 이 10% 보증금이거든요. 떨어져가지고 그런 건데 만약에 나머지 90% 대출해 주세요. 그러면 해줄 거 아닐 거 아니에요. 해줍니다. 워낙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해줘요. 자, 그럼 잔금 치렀어요. 그럼 내 돈은 예로 대출 한 1억 한 4천만 원 받았어. 4천만 원 받고 이제 잔금을 치렀는데 한 6개월 뒤에 아들이 장가 간대요. 아버지가 돈이 1억 필요해. 그러면 이거를 담보로 하고 추가 대출 1억 대가 안 돼가? 되겠죠? 되겠죠? 원래 3억 나온 집이죠. 지금 내 대출을 받는 거 얼마 받습니까? 지금 경락자금 대출을 1억 4천밖에 안 받았죠. 그래서 한 1억 정도 대출을 좀 더 해주면 안 되겠냐. 옆에 농협에 가니까 단위농협 가니까 해주겠대. 그러면은 자, 이거를 그러면요, 내가 꼬랑 돈 들어간 거는 요거하고 취득세가 1.3%입니다. 그래봤자 얼마 안 돼요. 100 몇십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1200하고. 그럼 1200하고 취득세 한 100, 한 50만 원 넣고 90% 대출 받았어요. 사돈이 물어봐. 별장 있어? 그러면 나 뭐라 해야 됩니까? 은행에 별장 하나 있어? 그럼 맞죠? 2층짜리. 또 그 집에 가면 뭐랍니까? 세입자들이 뭐랍니까? 이 세입자들이. 요 임차인들이 뭐랍니까? 요 임차인들이 뭐랍니까? 내보고. 아이고, 주인 어르신 오셨습니까? 아, 그러죠, 당연히. 그 다음에 6개월 지나서 돈이 좀 필요해. 그러면은 또 대출을 또 다른 애 갑니다. 요거 다른 애 가면은 아이고 이거를 내가 낙찰 받은 건데 좀 싸게 받긴 받았지만은 좀 다시 감정을 해가지고 한 1억만 좀 더 해주면 어떻게 해서 기존 대출 1억 4천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쭉 받다 보니까 탁상감정 해보니까 된대요. 그럼 1억 더 쓰면 되고 필요하죠. 그죠? 경매를 좀 알면은 이렇게 좋아요. 내 돈 1,500 갖고도 얼마든지 추가 대출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마음의 여유도 있고 급하면 급한 데 쓸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경매는 뭐를 못 잡니까? 1,000만 원 들고 1,500 들고 덜덜덜 뜬다고요.
그럴 필요 없고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3바퀴 딱 돌고 그것을 1억을 1바퀴 가지고 또 딴 데 좋은 데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또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천연금. 여기 보면요. 서울 안 봅니다. 서울에 64% 떨어지고 또 두 개가 그래요. 두 개 다 64% 떨어진 거예요. 서울의 주택이. 그럼 요것도 주택연금이 가능한지 자, 우리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죠? 19에 5458 봅니다. 자, 서울에 주택연금을 쓸만한 주택이 단독주택이 지금 두 개 나왔어요. 두 개 나왔는데 한번 봅니다. 강서구 하곡동입니다. 강서구 하곡동. 자, 보니까 하곡동에 땅이 한 60평 되고 건물은 100평 되고 그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막 11억짜리가 한 7억 정도 3억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삼천에. 자, 집을 보기 이래요. 집도 잘생겼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보니까 뭐 대강 이렇게 보니까 주택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주택이에요. 주택인데 이게 보니까 이제 임차인이 있느냐 이를 봤더니 뭐 있긴 있어. 임차인 현황에 뭐 나왔어요. 전입일자가 있습니다. 이리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소유권 이전 다음에 바로 뒤따르는 건여당 요거를 찾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요걸 우리가 말소 기준 등기 일자입니다. 이 날짜보다 임차인이 빠르다 늦다 지금. 늦죠? 늦으면은 신경 쓸 거 없어요. 알겠죠? 자, 은행에 이렇게 담보를 제피고 이게 이제 1번 건여당 일자가 우리가 말소 기준 등기 일자를 하는데 이 날짜보다 뒤에 들어왔다 하면은 여러분은 무시하면 됩니다. 무시. 어제 우리 나원아 씨가 뭐 무시로 그래. 무시로 해갖고 뭐 노래 부르대. 무시로 하면 됩니다. 무시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 담보 제피고 뒤에 들어왔다. 이거는 무시로 하면 되는 거고 앞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바짝 긴장이 됩니다. 그 사람이 전세가 2억이면은 2억을 별도로 낙찰가 말고 별도로 수표를 주갖고 나가라 이렇게 해야 될 정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뒤에 놓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요. 그냥 낙찰 받으면 될 것 같아요. 받으면 되니까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제 위치나 이런 거는 전자지도 눌려가지고 띄다 보고 그죠? 여기서 스카이프 눌려봅니다. 그럼 본이죠 본 요 주택이다 요 주택. 그리고 로드뷰를 눌려가지고 또 보시면은 이제 차가 지나가면서 그죠? 본 있죠? 이게 스카이프 눌리면은 요 집이고 차가 이제 여기 로드뷰 눌려가지고 꼴뚜기 있죠 꼴뚜기. 요놈을 딱 갖다 놓으면은 왼쪽에 있는 집 요겁니다. 왼쪽에. 그다음에 왼쪽에 이 집이다 이 집. 요 집. 알겠죠? 요 집이다 이 말입니다. 요 집이 지금 이제 경매로 놓은 집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요 집이 나왔다. 2층에. 요 임차를 안 주고 주인만 쓰고 있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11억짜리인데 7억에 지금 떨어졌다 말이죠. 그럼 이런 거를 사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든지 9억 이상 연금을 챙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막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 더 봅니다. 또 뭐죠? 은평구 신사동에 19에 54466가 봅니다. 자, 은평구 신사동에도 뭐 주택이 나왔대요. 그죠? 주택이 64%, 그죠? 떨어진 5억 1,700이 3억 3. 그럼 요런 거는 여러 신혼부부들도 요새 서울 아파트 비싸잖아요. 사지 말고 그만 주택 사시면 돼요. 주택에 싸게 해서 사시면 됩니다. 건물도 많네. 건물도 이게 뭐 몇 평 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은평구 신사동에 토지가 32평이고 건물이 46평이다. 그죠? 5억 1,700이 지금 11월 3일에 3억 3,100이다. 자, 2주택. 집이 재미나게 생겼어요. 마당이 거의 없어. 거의 100%딱 물건 이 집입니다. 그죠? 이거 뭐 좀 특이한 집이에요. 그래서 전자지도를 보니까 나왔어요. 보온해놔 보니까 마당이 없죠. 그죠? 이 골목이 이렇게 갈라지는데 거기가 딱 각지인데 딱 있어요 지금. 그죠? 마당이 없이 이렇게 딱 풀을 가동해 쓰고 있습니다. 풀을 가동해갖고. 그래서 이제 땅은 32평인데 여기 보니까 32평인데 건물은
1층에 20평, 2층에 18평.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 좀 나갔지만은 이런 건물인데, 아구 임차인이 많네. 자, 원장님, 임차인이 맞는 거는 어쩌면 됩니까? 이 사람이 내한테 인수가 되는지, 그냥 법원에서 좀 받아가는 건지, 잔금을 넣으면은, 그거는 간단해요. 물어볼 것도 없어. 임차인이 뭐, 6명 1억 6,700원인데, 이 사람들을 별도로 다 물어야 되느냐? 그거는 어떻게 하나 하면요. 쭉 넘겨가지고, 뭐, 복잡비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보면은, 예상 배당표가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돼. 이거 누르면, 요거 꼭 누려보면요. 그냥 됩니다. 요거 누려보면은, 요번에, 여기 있죠. 요번에 팔리면은, 경매비용 띄고, 요놈 가지고, 요 보니까 써놨네. 그죠? 요놈 가지고, 임차인 3명이 소액보증금도 받아가고, 세무서는 잘 금액을 알 수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임차인도 받아가고, 짜고 막 써놨다. 복잡 써놨다. 이건 우리가 별 상관 쓸 건 없죠. 우리는 요거 잘 봐야 돼요. 요거. 매수인의 인수가 있는가. 일단은 퍼뜩 보니까 없죠. 지금 제한해놨죠. 없다. 그 다음에 세입자가 임차인에 배당해가지고 보증금이 있는데 다 받아가요. 그럼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는 거죠. 임차인이 지전세 100% 다 받아간대요. 일단은 저도 급한데 요걸 봅니다. 그죠? 일일이 주판 날 수가 없어요. 바쁜 세상에. 요걸 보면 됩니다. 그럼 임차인이 4명이서 100% 다 받아간다니까 받아가고 그러면 일반 매매와 비슷하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요 세입자들이 다 받아간다 해놨어요. 다 받아간다 아마 받아갔는데 느낌에 별 문제 없을까. 근데 아까 우리 배웠다 이죠. 1번 건저당 이전되고 바로 뒤따로는 건저당 앞에 있는 요 날짜 2003년 4월 9일 잘 외웁니다. 이거 요 날짜보다 이걸 우리가 말소 기준 등기인데 그 뒤로 붙은 거는 전부 다 소멸. 알겠죠? 등기부는 무조건 소멸됩니다. 되는데 이 날짜보다 임차인은 먼저 있는가 찾아봐야 된다. 2003년 4월 9일보다 앞선 사람. 다 앞서죠? 앞선데 확진일자도 같이 다 앞서기 때문에 아까 다 받아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 사람들은 임차인 4명이 전부 다 전입 확정이 다 빠릅니다. 빠르고 다 돈들하고 다 배당률도 잘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받아간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상 배당표에 이렇게 이제 답을 준 겁니다. 답을 줬어요. 줬는데 이제 이렇게 줬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방해하는 요인이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그거는 이 체납입니다. 체납. 이 은평구청, 관악구청 사고 요 놈인데 요거를 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구청은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세무서 요것도 조금 문제인데 근데 워낙 전입 확정이 빠르기 때문에 2002년도 뭐 이런 게이기 때문에 2002년도 18년 전 이야기죠. 18년 전.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무서가 쳐들어오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세무서가 쳐들어오기는 조금 여기 보니까 세무서가 쳐들어오기는 여기 보기에는 건저당이 있고 가압류가 있고 검천 세무서가 2003년대 이 조금 빠르다 이죠. 조금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경매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아까 보니까 공매가 아까 보이는데 공매 어디 보였습니까? 공매. 여기 있네. 공매 공고 있네. 이게 나올지 모르겠네, 데이터가. 이 이제 공매 공고가 있으면은 이 공매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세무서를 추정할 수 있는데 아마 잘 모르겠다. 그 세무서를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세입자를 꼭 낮춰받고 싶은 사람은 세입자를 하나 꼬셔가지고 법원에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서류를 열람 복사하고 됩니다. 복사해갖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돼요. 그럼 내가 답은 해주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세무서의 기록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가면 세무서 기록을 법원에 가면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 세입자들은 배당 요구한 세입자는 이해관계이 되기 때문에 아무나도 한 명 어디갖고 내가 일당 30만 드릴 테니까 우리 법원에 가서 법원 어디 합니까? 여기 여기 법원에 가서 여기 서부지방법원에 요 경매기에 가서 경매 1기에 가서 조금 열람하러 왔습니다. 그 이야기만 한마디 해주라. 복사 내가 할 테니까.
그죠? 세무서나 이제 교부 돈 들어온 거, 돈 들어가고 막 청구 들어온 거, 구청하고, 그것만 수를 쭉 복사해 오시면은 막 확실하겠다. 근데 내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는데 혹시 또 모르니까 국세 법정기일이 빠르면 문제가 나죠. 자, 그게 문제입니다. 임금 채권하고 두 놈, 임금 채권하고 국세 법정기일, 그게 문제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말입니다. 자, 그 서울 거 2개 풀어봤고요. 그다음 봅니다. 진해에 주택이 나왔는데 봅니다. 19에 10934 조그만 주택이죠. 19에 10934. 조그만한 진해 주택입니다. 자, 너무 또 원장님이 막 금액 큰 것만 안 좋으니까 자, 문제는 이겁니다. 주택이 1억 1,400이 4층이 좋은데 유치권 딱 나왔어요. 유치권. 유치권. 이게 공사대금 내놔요. 자, 그래서 주택이 무슨 또 이래 오래된 주택인데 공사대금이 나오는가 제가 보겠습니다. 1억 1,400인데 4,600에 떨어지고 조그마한 이런 주택입니다. 그죠? 주택이라도 그래도 알차네. 그죠? 2층짜리. 2층짜리 이 집입니다. 이 집. 요 집인데 주택인데 전세는 1,800에 있고요. 1,800에 하나 있고 그다음 건저당도 있고 막 그건 좋아요. 근데 보통은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는 거의 95% 같아요. 그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 등기부를 보면은 토지는 거의 볼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거의 95% 같으니까. 자, 그러면서 요 보니까 뭐 써놨네. 공사대금 유익비로 1,080만 원 신고가 됐습니다. 자, 이 이야기입니다. 공사대금 유익비. 자, 이게 유익비가 신고됐대요. 공사대금이. 누가 신고했느냐? 틀림없이 여기 신시라크는 임차인 같아요. 임차인이. 자, 원장님은 임차인 웃지 않느냐? 자, 법원 가봅니다. 법원에 가서 해당 사건 가서 저 밑에 보니까 이 당사자에 보니까 당사자의 유치권 신고한 사람이 신땡땡이래. 그럼 맞죠? 그럼 뭐 신땡땡이가 유치권 신고했는데 그러면 임차인이 거주를 하면서 자기가 점유를 잘 알고 있죠. 그거는 되는데 배당 요구를 했다 하는 것은 배당 요구한 건 뭡니까 이게? 전세 1,800 때 말이죠. 그럼 1,800 전세 계약서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5조에 보면은 원상 회복하겠다 조항이 있어요. 전세 계약서에. 그거는 유치권 부유장입니다. 지 스스로 내 리모델링 자 우리 봅니다. 아파트에 리모델링 공사한 거 지금까지 돈 받아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원 경매돼갖고 내가 볼 때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전국에 아파트가 막 수십만 건이 경매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 리모델링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파트에? 그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회사 꽉 찼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필요비 유익비 그다음에 유치권 뭐 신고해갖고 돈 받아간 사람이냐? 내가 볼 때는 99% 못 받아간 것 같아. 뭐나 1%는 받아간 건 모르겠어요. 1%. 그래서 요거는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가 또 요거를 배당 요구했기 때문에 전세 계약서 있죠. 거기에 이제 유치권 보유장이 들어갔다. 원상회복죠. 그래서 문제는 없고 또 1,800을 신청했는데 예상 배당표에 보니까 1,800을 받아가는가 못 받아가는가 저 밑에 보니까 얼마 받아간 거죠? 1,200 가져가죠. 그럼 나한테 뭐 해야 됩니까? 이거 받아가고 법원에서 명도 확인서를 쓰도록 해줘. 명도 확인서. 명도 확인서 뭐죠? 공실 확인서입니다. 집을 배웠다 하는 거. 그럼 그거 쓰라고 하면 지가 다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넣어야 내서 해주지. 명도 확인서 띄우려고 하면 내가 인감도 붙여야 되는데, 인감증명도 붙여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전부 다 비기주의야 내가 해주는 거죠. 지는, 요거는 유치권 갖고는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받으시면 되고, 이제 소액으로, 이제 이거는 소액으로, 이제 얘로 1위 받고, 이렇게 해서 연금을 받겠다는 사람이 있죠. 아까 1억 5천 이하는 우대야 돼요. 주택연금에서 1억 5천 이하짜리는 좀 불상태갖고 좀 우대를 많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쓰긴 좋다. 1층은 내가 쓰고 2층에 전세 놨고, 그죠? 1억 한 2천만 원 정도 연금을 받고, 내 들어가기는 4,700밖에 안 들어갔는데, 그죠? 그럼 괜찮은 거죠. 2배 이상 받으니까 또 우대도 받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소액으로서는 하기는 적당하다 봅니다. 써놨죠. 소형주택 경매 임차인의 유치권 신고는 별 문제가 없다. 임차인이 배당 요구했는데 전체 계약서 5조에 보면은 원상 회복하겠다. 이것은 유치권 보유장으로 본다. 인도 민영 대상이 되고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있어야 소액보증금을 수령하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건이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소액으로
하실 분, 나이 든 사람 있죠? 그죠? 돈을 많고 한 5천이 있는데 요거를 그냥 주택연금도 쓰고 2층에 전세도 놨고 월세좀 받고 이렇게 쓰실 분은 좋다.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